안녕하세요. 영어 동료 채널 솔트 잉글리시 코치 댄입니다. 영어 동료 채널 솔트 잉글리시는 당신의 영어 독립을 전합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잠시 수동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우리는 수동태를 이렇게 배웠을 것 같습니다. 능동태 문장을 먼저 만들어준 후에 능동태 문장의 주어를 문장의 가장 뒤로 by 플러스 목적격의 형태로 고쳐주고 동사는 be 플러스 pp로 고치고 능동태 문장의 목적어를 가장 앞으로 끌어당겨서 주어로 만들어준다. 아마 이렇게 배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수동태를 잘 못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방법으로 수동태를 배웠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수동태를 잘 사용할 수도 없고 잘 이해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앞선 컨텐츠에서는 영어라는 언어가 왜 수동태를 많이 사용하는 언어인지, 왜 수동태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언어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려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배웠었던 방법 말고, 대부분의 우리가 배웠었던 방법 말고 어떻게 해야 수동태 문장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수동태 문장을 잘 만들고 말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림으로써 적재적소에 쉽게 수동태를 잘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우리의 영어가 더 자연스러워지고 더 유창해지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공식처럼 암기했던 수동태 말고 우리의 영어 생활에 피가 되고 땀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실제로 수동태 문장을 말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유익한 시간을 가짐으로써 오늘도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의 영어 실력이 유창해지는 유익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잘못된 선입관에 대해서, 잘못된 고정관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수동태를 배울 때 꼭 능동태 문장을 먼저 만들게 하고 그 능동태 문장으로부터 수동태 문장을 만들어내게 합니다. 첫 단추부터 완전 잘못 끼운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동태 문장을 하나 사용하려면 초보자의 입장에서는 능동태 문장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데 머릿속에 먼저 능동태로 문장을 구성해 준 후에 그 능동태 문장의 주어를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문장의 가장 뒤로 보내준 후에 동사는 be 플러스 pp로 고치고 능동태 문장의 목적어를 주어 자리에 갖다 놓는 난리 부르스를 한번 치고 난 후에 머릿속으로 그제서야 떠듬떠듬 한마디 수동태 문장을 뱉어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동태에 대해서 지도하고 가르치는 것은 수동태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원어민의 머릿속에서 이러한 변환 과정이 일어난 후에 수동태 문장을 구사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 않고 원어민까지 가지 않고 영어를 외국인으로서 잘하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이러한 변환 과정이 일어날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동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문장들은 능동태의 문장을 먼저 만들고 나서 그 능동태의 문장을 변환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 파생적인 문장들이 아니라 애초에 처음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던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문장들이기 때문입니다. 능동태와 수동태는 서로 아무런 관계도 없는 문장 구조인데 굳이 한국 영어 교육에서 능동태 문장을 꼭 바꾸어서 수동태를 만들어야 하는 것 마냥 주입식으로 영어 교육을 하였고, 똑같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능동태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수동태로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능동태가 말하고자 하는 것과 수동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엄연히 다른데 마치 수동태 문장과 능동태 문장이 똑같은 것을 말하는 문장인 것 마냥 우리가 주입식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수동태를 잘 익히고 말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이 고정관념부터 버려야 합니다. 수동태는 능동태와는 정말로 아무런 상관도 없는 혈연, 지연, 학연 등 어떠한 방식으로 살펴봐도 엮여져 있지 않은 별개의 문장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영어를 코칭하고 있지만 반대로 원어민에게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맹세코 이런 식으로 한국어를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그 집을 지었다라는 문장을 그 집은 할아버지에 의해서 지어졌다라는 의미로 바꿔보시오, 이런 식으로 가르쳐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스페인어도 하고 중국어도 합니다. 그리고 스페인어와 중국어에도 수동태가 있지만 제가 스페인어와 중국어를 배울 때 스페인어와 중국어의 수동태를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 수동태를 가르치는 것처럼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국민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 선생님들에게 물어봐도, 즉 우리나라로 치면 국어 선생님 정도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수동태를 이렇게 가르치는데 너는 너네 나라 학생들에게 너네 자국어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니 이 수동태에 대해서? 라고 물어보면 절대로 우리나라 영어 교육 방식에서 가르치는 그 수동태의 교육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유독 우리나라 영어 교육에서만 수동태를 배울 때 능동태로부터 변환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여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정규 교육 과정에서 영어를 10년을 배웠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영어에 자신감이 없다라는 것이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제가 영어를 처음 배웠을 때와 정규 영어 과정을 10년 동안 이수한 후에 저의 영어 실력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저는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긴 했지만요. 짧게 결론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태 문장들은 능동태 문장들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문장이고 수동태 문장들을 잘 만들고 사용하고 구사하기 위해서는 능동태 문장을 고쳐서 수동태 문장을 만든다라는 개념은 반드시 버리셔야 하는 개념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수동태 문장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동태 마치 뭔가 있는 것 마냥, 마치 뭔가 대단한 것 마냥 수동태 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 수동태 문장들은 대단할 것 하나 없는 단순한 이형식 문장입니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s happy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주어 he와 비동사 is 그리고 happy 형용사 보어로 이루어진 단순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의미를 전달하는 의미어는 주어 he와 그리고 형용사 happy 보어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비동사 is 없이 원어민에게 다가가서 한 남자를 가르치면서 he, happy 이렇게 이야기해도 의미가 충분히 전달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어떻게 대충 의미만 한번 전달해 보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나의 의사를, 나의 의견을, 나의 생각을 전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he라고 말해준 후에 막바로 happy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 happy라는 형용사를 사용하기 위해서 형용사 접착제 비동사를 먼저 발라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he is가 되겠고 이 is라는 비동사가 바로 형용사 접착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is를 한번 발라주셨으면 이제 그 뒤에 아무런 형용사를 붙여주셔도 상관이 없게 됩니다. 여기서는 happy를 붙여서 he is happy라는 문장이 구성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잠깐 덧붙여서 설명드릴 것은 이 비동사가 영어에서 수행하는 기능이 아주 많은데 그 수행하는 기능 중 하나는 바로 형용사 접착제라는 기능입니다. 형용사를 후치로, 즉 문장의 뒷부분에 붙여야 할 때 우리가 마음대로 형용사를 붙여 놓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형용사를 문장의 뒷부분에 사용하고 싶을 때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동사라는 접착제를 발라주고 그 뒤에 형용사를 사용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he라는 주어 뒤에 is라는 비동사, 즉 형용사 접착제를 하나 발라두면 그 뒤에 아무런 형용사가 와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형용사 접착제 is를 발라두었으니까요. 그래서 he's happy도 괜찮고 he's cool, he's handsome, he's tall, he's good, he's nice 다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설명드릴 것은 바로 분사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be 플러스 pp 혹은 have pp 혹은 had pp 할 때 이 pp의 개념을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많이 들어는 보셨습니다. had pp, have pp, be 플러스 pp 이런 식으로 pp 많이는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이 pp가 무엇인지는 아마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 쉽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p라는 것을 가장 쉽게 명료하게 간단하게 제가 한 문장으로 설명드려 보자면 동사를 pp 폼으로 고쳐서 형용사로 만들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kick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kick이니까 동사로 걷어차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 kick은 규칙 동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kicked 이런 식으로 이제 3단 변화를 외우게 되는데 이 가운데 있는 것은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걷어차다라는 동사가 걷어찼다라는 의미로 바뀌게 되죠. 하지만 마지막에 있는 이 kicked는 우리가 보통 pp 폼이라고 하잖아요. 이 pp 폼은 동사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형용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형용사의 의미는 원형이 되는 동사를 당하는 의미의 형용사가 돼서 걷어차다라는 동사를 당하는 의미의 형용사가 되기 때문에 즉 걷어차이는 혹은 걷어차인 정도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kicked는 이제 형용사가 되었기 때문에 he is 다음에 즉 형용사 접착제인 비동사 다음에 올 수 있게 되어 우리가 he's kicked라는 문장을 구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 간단하게 번역해보면 그는 차인다 정도가 되겠죠. kick이라는 분사를 형용사로만 인지할 수 있으시다면 이거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그냥 간단한 이형식 문장이었잖아. he's happy나 he's kicked나 다를 것도 없는 똑같은 이형식 문장이구나 라고 인지가 되고 쉽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짧게 두 가지에만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atch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watch라는 동사 보다라는 동사죠. 이 watch라는 동사를 pp폼 watched로 바꾸면 그 품사가 동사에서 형용사로 바뀌게 되고 그 의미는 그 동사를 당하는 형용사가 되어 보다라는 동사를 당해야 되니까 보임을 당하는, 즉 감시당하는 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he is watched라고 표현하고 말하게 된다면 그는 감시당하는, 우리나라 말로 조금 더 부드럽게 한번 해석해 보자면 그는 감시당한다 라는 수동태 문장을 쉽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동사 hit은 때리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그리고 이 동사는 불규칙 동사로서 과거형과 과거 분사형의 형태가 원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hit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이 hit이라는 동사는 때리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이지만 이 hit을 pp폼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그 품사는 동사에서 형용사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 의미는 그 원형이 되는 동사를 당하는 의미를 가진 형용사가 되어 때리다가 아니라 쳐맞은 이라는 혹은 쳐맞는 이라는 의미를 가진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he is hit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는 매맞는 남편이다 혹은 그는 쳐맞는 사람이다, 그는 쳐맞는 남자다 라는 의미를 가진 간단한 수동태 문장을 우리가 또 쉽게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지 수동태 문장들을 쉽게 사용하고 쉽게 만들 수 있고 쉽게
쉽게 말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해하셔야지 알고 계신 모든 동사들을 너무나 쉽게 형용사로 사용하실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능동태 문장을 머리 싸매면서 바꿀 필요가 애초에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냥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어는 봤지만 뭔지는 제대로 몰랐었던 이 PP가 알고 보니까 그냥 단순한 형용사라는 사실 하나만 배웠다면 그냥 단순한 이형식 문장으로 치부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수동태 문장을 3개를 만들었는데 능동태 문장은 하나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차 그리고 더 확실한 이해를 위해서 짧은 수동태 문장 하나만 딱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선출되었다 라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선출하다라는 동사는 elect이라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선출된 혹은 선출되는 이라는 형용사는 이 elect이라는 동사의 PP폼일 테니까 elected가 되겠죠. 그런데 has elected라고 표현을 하게 된다면 그는 선출된다 라는 의미를 가진 문장이 되기 때문에 선출되었다 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he was elected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 동안 수동태의 진정한 정체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렵게 배웠고 그래서 잘 사용할 수 없었던 수동태가 알고 보니까 그냥 너무 간단한 이형식 문장이었던 것입니다. 동사를 PP폼으로 고치면 그 품사가 동사에서 형용사로 바뀌며 그 의미는 원형이 되는 동사를 당하는 의미의 형용사로 바뀐다라는 점만 인지하고 계신다면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지 않고 능동태 문장의 주어를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가장 문장 뒤로 보내고 동사는 be 플러스 pp로 고치고 목적어는 가장 앞으로 땡겨오는 이런 난리 부를 수 없이도 수동태 문장들을 정말로 쉽게 만들어서 마음대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수많은 동사들을 너무나도 쉽게 형용사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break, 부수다라는 동사를 broken, pp폼으로 고치면 그 품사가 동사에서 형용사로 바뀌고 그 의미도 부수다에서 그 부숨을 당하는 형용사인 부서진 혹은 부서뜨려진 이라는 의미로 바뀌게 돼서 broken chair하면 망가진 의자라는 표현을 우리가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요. broken chair, 망가진 의자, nice chair, 좋은 의자, 보시다시피 broken이나 nice나 똑같은 형용사라는 것입니다. 제가 수동태를 배웠을 때는 오늘 제가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배우지 못했고 그래서 배웠지만 수동태를 잘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분사가 무엇인지도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어려웠고 영어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수동태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He is happy나 다를 바 없는 그냥 평범한 이형식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가 PP 했던 이 과거 분사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해 주신다면 이 PP가 알고 보니까 그냥 동사를 고쳐 쓴 형용사라는 것만 이해해 주신다면 수많은 동사들도 너무나 쉽게 편하게 우리가 또 형용사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제가 겪었었던 이 어려움을 혹은 이 시행착오를 한 분 한 분의 영어 독립군들께서는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꼭 담아서 컨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부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행복하겠습니다. 항상 중요한 내용인데 압축적으로 설명드릴 수밖에 없어서 아쉬움이 많이 났습니다. 하지만 궁금하신 부분 댓글 남겨주시면 정성과 친절 가득한 답변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어가 성장하는 유익한 시간 솔트 잉글리시 코치 댄이었습니다.